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금일 2021년 5월 12일이고요. 현재 장이 마감된 상태입니다. 자, 오늘 저는 매매를 하지 않고 장을 좀 관망을 했습니다. 오늘 장 초반부터 시장이 좀 아래쪽으로 급락을 하면서 굉장히 또 힘든 시장이 만들어졌었죠. 장 마감 부분에는 좀 반등을 시도를 하면서 아랫꼬리를 좀 달아주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오늘 좀 이 낙폭이 과한 종목들 중에 반등이 좀 예상되는 종목들 일부 종목 매수만 했고요. 오늘 단기 매매, 단타 매매는 좀 쉬었던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자, 바로 특징주 좀 살펴보고 우리 시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포스코 엠텍 좀 보도록 할게요. 자, 포스코 엠텍도 제가 장중에 좀 보고 있었어요. 보고 있었고, 뉴스가 나오면서 좀 급등이 나왔습니다. 오늘, 과거에 여기서 이제 상승이 나올 때 나왔던 이 재료를 다시 터트리면서 상승이 나왔고요. 자, 아르헨티나 리튬 호수 35조 가치가 부각된다는 이슈로 여기서 이제 상한가에 좀 들어갔던 시기가 있었죠. 그 이후에 조정을 주다가 오늘은 이 리튬 호수 개발 계약을 했다라는 소식이 좀 이슈가 되면서 상한가에 좀 들어갔어요. 자, 계약을 했다라는 거는 실질적으로 향후에 이제 매출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오늘이 훨씬 더 실질적인 좀 강한 재료거리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오늘 분봉상 보면 그 뉴스가 딱 터지자마자 여기서 이제 급등이 나오기 시작했죠. 요 자리 이제 돌파하면서. 자, 어제 만들어졌던 고점 자리를 돌파를 하면서 강하게 이제 상승이 나왔거든요. 자, 요 자리 돌파하면서. 그래서 제가 여기서 보고 있었는데 매매는 하진 않았어요. 오늘 시장이 아침서부터 강하게 아래쪽으로 빠진다면 저는 그냥 관망만 하고 장 마감 무렵에 좀 공략을 해보자라고 좀 시나리오를 세웠었기 때문에 매매를 하진 않았어요. 근데 참기가 좀 쉽진 않더라고요. 그렇지만 잘 참았고 어쨌든 대응을 했다면은 수익이 잘 났었을 종목이었습니다. 자, 상한가에 좀 강하게 들어갔는데 여기 상한가 들어갈 때 상한가 대기 잔량이 대기 금액이 거의 100억 정도의 수준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상한가가 풀리더라고요. 그래서 아, 시장 영향을 받는구나, 어쩔 수 없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결국에는 또 상한가에 잘 굳혔습니다. 그래서 내일 움직임이 어떻게 나올지 좀 관심 있게 지켜보면 좋을 종목인 것 같고요. 자, 요 매물대를 이제 내일 갭으로 돌파를 한다면 또 좋은 모습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은 됩니다. 왜냐면은 월봉상 그 자리를 돌파를 하게 되면 요런 자리까지도 이제 돌파가 나오면서 이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있는 이 매물대가 없는 신고가 영역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내일 움직임이 또 어떻게 만들어질지 잘 관찰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 종목 오늘 시장에서 가장 강했던 대장주였기 때문에 관찰을 좀 내일 잘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포스코엠텍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두 번째 종목으로 에이티넘 인베스트가 또 상한가에 들어갔죠. 자, 이 종목은 이 빗썸 두나무 상장 관련한 이슈로 앞에서 크게 상승을 줬던 종목이에요. 오늘도 또 그 재료로 상한가에 좀 들어갔어요. 한 차례 이 자리에서 크게 상승을 주고 아래쪽으로 좀 조정을 깊게 줬죠. 물론 요런 이제 단기 파동은 좀 있었습니다만 반등다운 반등이 좀 없었는데 결국에는 오늘 좀 상승이 나왔습니다. 오늘 좀 하락이 깊은 시장이 만들어지다 보니까 이런 종목들에 이제 좀 매기가 몰리는 그런 모습이 만들어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자, 에이티넘 인베스트가 상승이 강하게 나오니까 우리 기술 투자도 이제 상승이 강하게 나왔죠. 이 종목이 사실 대장주로 움직였던 종목이었고 오늘은 에이티넘이 대장주로 좀 움직였고 이 우리기술 투자가 이제 2등주로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뭐 3등주 격으로 하나투자증권하고 뭐 TS 인베스트 정도 좀 움직였다고 볼 수 있겠죠. 그렇지만 오늘 가장 이제 대장주로 움직였던 건 역시나 이제 에이티넘이었고요. 상한가에 들어갔기 때문에 이 종목도 이 매물대에 갇혀 있는 자리에서 상한가에 들어갔기 때문에 내일 이 자리를 강력하게 뚫기는 개인적으로는 조금은 어렵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뭐 그거는 매수 주체들의 마음이죠. 매수 주체들이 쏘아 올려서 뚫고 신고가를 또 쓴다면 뭐 상승이 강하게 나올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 종목도 내일 움직임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에이프로젠 관련 이 그룹주들이 좀 강하게 움직였죠. 자, 그중에 에이프로젠 HNG가 대장으로 좀 움직였어요. 그런데 차트를 보면 진짜 안 좋은 자리에서의 상승이었기 때문에 오늘 이 종목이 장중에는 상한가를 찍었지만 상한가가 풀릴 거라고 좀 예상을 했던 종목입니다. 왜 그러냐면 일봉상 이렇게 큰 매물대들이 존재를 하는데
정말 강력한 재료나 이슈가 아니고서 사실 상한가에 굳히기는 쉽지 않습니다. 자, 오늘 뭐 미 증시 상장설이 또 다시 돌았죠. 앞전에도 그런 이슈가 좀 있었는데, 미 증시 상장설하고 또 에이프로젠 그룹주들 이제 합병 이야기가 나오면서 앞쪽에서도 좀 상승이 강하게 나오고 상한가에 들어갔던 적이 있거든요. 근데 오늘은 이제 미 증시 상장설로 상한가에 좀 굳혔다가 결국엔 풀렸습니다. 자,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매물대가 저렇게 강력하게 존재하는 일봉 차트의 모습에서는 웬만한 재료, 이 강력한 뉴스거리 가지고서는 이 상한가에 좀 굳히기가 힘들다. 거기다가 오늘 또 한 가지 결정적인 좀 이유가 있었죠. 이 시장이 뭐 급락을 하는 시장이 안 좋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뭐 그런 이유도 있었다라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엔 뭐 상한가가 풀렸고 윗꼬리를 달면서 뭐 음봉 캔들로 또 만들어졌죠. 이거는 뭐 더더욱 안 좋은 모양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관련한 이 그룹주들은 웬만하면은 접근하지 않는 게 좋다라고 봅니다. 에이프로젠 HNG가 이 정도 모습인데 나머지 뭐 에이프로젠 KIC라든가 에이프로젠 제약 같은 종목들은 이 차트보다 기술적 분석 차원에서 훨씬 더 안 좋은 모습이기 때문에 접근하지 않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HB 테크놀로지가 오늘 좀 하락에 깊게 나왔거든요. 자, 이 종목은 이 하반기 실적이 잘 나올 것으로 좀 기대감이 형성이 되면서 강하게 좀 상승이 나왔던 종목이에요. 미리 선반영이 된 거죠. 보통 이제 주식은 6개월 정도가 선행으로 좀 움직이는 지수에 속하기 때문에 먼저 좀 상승이 강하게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거기다가 LG 디스플레이가 또 굉장한 이 상승을 줬기 때문에 이 디스플레이 관련한 이 종목이기 때문에 동반해서 또 상승이 나왔던 거라고도 볼 수가 있고요. 자, 오늘 무려 20%가 넘게 하락을 하면서 굉장히 크게 하락을 했는데 제가 이유를 좀 찾아봤는데 뭐 도대체 이유가 없습니다. 이 종목이 하락한 이유가 없고 단지 이제 기관에서 좀 매물을 쏟아내면서 하락을 깊게 준 그런 이유가 뭐 이유라면 이유일까요? 자, 오늘 이 수급적인 부분을 좀 보면 자, 기관에서 이제 금융 투자하고 투신과 또 연기금에서 전체적으로 좀 매도 물량을 쏟아내면서 이 종목을 좀 하락을 깊게 주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자, 그런 수급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도 사실 지금 하락은 좀 가하다라고 생각이 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상승 추세에 이렇게 있는 과정에서 60일선도 하향을 이탈을 하면서 이렇게 이제 120일선 근처까지 오려고 하는 모습이라면은 사실 이렇게 이제 이평선이 상승 추세에 있는 상황에서 이런 자리들은 상당히 매력적인 자리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상승을 크게 줬다가 이렇게 엔벨로프 하단선에 빠르게 닿는 것도 뭐 나쁘지 않은 어떤 기술적인 접근 방법에서 매매에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기 때문에 뭐 이 종목 좀 관심 있게 보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또 모르죠. 이제 차후에 뭐 안 좋은 악재 뉴스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체크를 하면서 대응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특징주는 이 정도 좀 살펴보도록 하고요. 자, 우리 시장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시장은 오늘도 좀 안 좋은 모습으로 만들어졌죠. 어제 이평선을 그래도 5일선을 지켜주면서 아랫꼬리를 좀 달아줬기 때문에 오늘 좀 반등에 성공을 하면 굉장히 빠르게 시장이 좀 안정되는 모습으로 갈 수가 있었는데 역시나 시장은 그렇게 좀 호락호락하지가 않아요. 자, 오늘도 외국인과 기관의 매물 폭탄이 쏟아지면서 특히 이제 외국인의 매물 폭탄이 어마어마하게 쏟아졌습니다. 자, 그러면서 아래쪽으로 장중에는 굉장히 크게 하락을 줬죠. 오늘 무려 마이너스 2.2%까지 하락을 했다가 다행히 좀 아랫꼬리를 달아주면서 그래도 그나마 좀 선방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수급적인 측면을 보자면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외국인이 무려 2조가 넘는 오늘은 거의 2조 7천억에 육박하는 매도 폭탄을 좀 쏟아냈습니다. 자, 시장은 괜찮은 분위기와 여러 가지 이제 기업들의 호실적 그리고 지표들이 좋은 모습으로 나오고 있는데 이 외국인의 수급이 문제가 되면서 시장을 자꾸 출렁거리게 만드는 여기서도 그렇고 이번 하락도 그렇고요. 이 외국인의 수급에 의해서 전적으로 시장이 출렁거리는 모습이 만들어지고 있는 부분이 굉장히 좀 마음이 안타깝고 안 좋습니다. 자, 외국인도 외국인인데 제가 이 금융 투자의 이 단기 투자 성향에 대해서 종종 말씀을 드리잖아요. 상승이 나오면 분명히 이 금융 투자는 단기 차익 실현으로 매물을 쏟아낼 거라는 말씀을 제가 드렸었잖아요. 결국에는 그런 행태를 또 보이죠.
자, 기관 중에 이 특히 금융투자는 제가 개인적으로 정말 안 좋아하는 수급 주체입니다. 뭐, 방송이니까 제가 뭐 나쁜 말은 할 수는 없고요. 개인적으로는 사실 굉장히 육두문자를 쓰면서 엄청 이제 혼잣말로 뭐라고 하는데, 그나마 조금 위안이 되는 건 이 연기금에서 어떤 이제 비중 조절의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다. 시장의 어떤 포트에 좀 변화를 주고 있다라는 게 감지가 되죠. 최근 들어서 눈에 띄게 매수 수급이 계속 이제 잡히는 모습으로 봤을 때 이 외국인의 수급만 조금 정상적으로 돌아오면서 매수 수급으로 전환이 된다면 연기금과 더불어서 이번 시장의 어떤 상승을 좀 주도할 가능성도 사실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외국인의 매수세로 좀 전환이 됐을 때 이야기죠. 사실 이 금융투자는 정말 이 하락을 하는 시장에서 약간의 어떤 시장을 받쳐주는 역할만 하는 수급제 주체지 이들이 뭐 시장을 끌고 가는 그런 리딩을 하는 그런 수급 주체는 아니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되고요. 이번 시장이 상승을 하기 위해서는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외국인이 가장 중요한 매수 수급 주체가 맞고요. 거기다가 이번에 이제 연기금이 좀 보조적인 역할을 한다면 상승에 좀 어떤 힘을 낼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있는데 지금 구간에서는 계속 뭐 외국인이 매도를 하니까 뭐 이거는 시장이 상승을 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시장이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코스닥 시장도 오늘 좀 안 좋았죠. 안 좋았지만 그래도 코스닥 시장도 아랫꼬리를 달아주면서 그래도 61선을 좀 지켜줬습니다. 단기 5일선을 코스피 시장과 코스닥 시장, 양시장 모두 좀 이탈을 하면서 음봉으로 깼기 때문에 아래쪽에서 조금 또 이 다지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시장의 분위기는 수급적인 부분으로 인해서만 하락이 나온 것이기 때문에 나쁘지는 않은 분위기, 수급만 좀 돌아선다면 언제라도 단기 이렇게 이제 쌍바닥을 만들고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지금 구간에서 현금 보유가 많은 투자자라면 진짜 지금 구간은 매력적인 구간이 될 수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테크주들과 성장주들의 반등이 없이 계속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번 구간에서 만약에 잘 이 종목 대응을 한다면 반등을 이용한 단기 좀 수익을 강하게 낼 수 있는 그런 좋은 시장 구간이 아닐까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하고요. 물론 아래쪽으로 더 하락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뭐 알 수는 없어요. 외국인이 작정하고 뭐 시장의 분위기가 좋건 말건 뭐 기업들의 실적이 좋건 말건 나는 매도를 하겠다라고 작정을 하고서 매도 수급으로 계속 일관을 한다면 조금 더 하락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분할 매수 관점에서 대응을 한다면 뭐 충분히 이런 시장에서 또 좋은 결과를 얻어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요. 자, 오늘 이제 시장이 좀 출렁거렸던 이유 중에 또 대만 시장이 뭐 말도 안 되는 하락을 좀 보여준 이 모습이 좀 있었거든요. 자, 해외 지수를 좀 살펴보면, 자, 대만 갑권이 이런 말도 안 되는 하락이 나왔습니다. 이게 대만 지수거든요. 자, 마이너스 8.5%까지 빠졌었습니다. 이게 장중에 TSMC가 하한가를 찍었다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더 웃긴 건 TSMC가 하한가를 찍은 이유가 없답니다. 진짜 뭐 어이없는 뭐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은데요. 지수가 마이너스 8.5%까지 갔다가 아랫꼬리를 달고 종가상으로 마이너스 3.7%로 마감을 했다는 얘기는 장중에 이게 거의 4%에서 5%가 반등을 한 거예요. 이게 지수가 4%에서 5% 반등하잖아요, 여러분. 중소형주라든가 개별주 같은 경우는 10%에서 상한가를 찍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만들어졌다라는 것 자체가 진짜 어이없는 상황이고요. 이게 만약에 우리나라 시장이었다라면 이렇게 상승 추세가 만들어져 있는 상황에서 61선을 이탈을 하고 120선까지 이렇게 다이렉트 하락을 했다? 아마 장중에 대부분 종목들이 20% 이상 빠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러면은 만약에 우리 시장이었다라면 저 같으면은 현금이 있다면은 현금 보유 물량 중에 거의 한 60, 70%는 베팅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우리 시장이 아니니까 이렇게 말씀드리는 걸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대만 시장이 저런 어이없는 모습을 만든 것도 아시아 시장에 좀 영향을 주면서 우리 시장도 영향을 좀 받은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물론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외국인의 수급 때문이죠.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 시장이 좀 반등에 빠르게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역시나
외국인의 수급이 좀 필요하다. 이 부분이 가장 좀 중요한 부분이라고 계속 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오늘 아랫꼬리를 좀 달아줬고요. 내일과 또 모레 정도 조금 이제 바닥을 다지면서 이 반등을 좀 노리는 그런 좋은 차트가 만들어진다면 다음 주 정도에는 또 좋은 시장의 모습을 만들어 줄 거라고 좀 기대를 해 봅니다. 자, 오늘 내용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 또한 도움되길 바라고요. 오늘 하루도 마무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언제나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JJ 리더였습니다.